주니어들의 라디오 일기를 담습니다. 주라기 공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주라기의 독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라기의 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롤라 오늘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오늘 조금 회사에서 후드려 맞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맨날 저희가 퇴근하고 만나서 녹음을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피곤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그리고 약간 그날 좀 더 컨디션 안 좋은 애가 꼭 있어. 오늘 저 조금 괜찮거든요.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살짝 퇴근을 일찍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밥도 알차게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좀비스럽게 어. 맞이했어요. 이렇게 왔어? 이러면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고, 근데 보통 화요일에 저희 만나서 하잖아요. 근데 화요일이 아닌 날에는 보통 롤라는 뭐 하세요? 퇴근하고? 저는 보통 약간 저희 이제 블로그 쓰는 거가 나름의 취미라서 블로그 이렇게 일상에서 이제 요거 블로그 써놔야겠다 이런 소재를 막 생각해 두다가 좀 이렇게 써두고 뭐 여행 어쩐지 갔다 오거나 롤라 이런 거. 블로그가 생각보다 더 되게 자주 올라오는 거예요. 나름 활발하지 않나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쓰고요. 그리고 그거의 소재가 되는 게 이제 주로 데이트인데 그래서 데이트도 이제 주로 이제 평일에 퇴근하고 이제 남자친구도 회사원이기 때문에 그 힘듦을 안고 서로 만납니다. 근데 중간 지점에서 만나요? 아니면? 네, 저희 가까워서 그냥 가까워요. 좋다.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런 편이죠. 네. 그리고는 주라기. 주라기가 생각보다 저는 퇴근을 큰 일상. 지분을 차지하는 네, 것 그쵸. 같아요. 주라기 말고도 요즘 운동 엄청 열심히 네, 하잖아요. 전 주라기만큼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 운동인데 사실 뭐 요즘에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독하게 하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사실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고요. 와, 근데 대단하다. 저도 PT 봤거든요. 음. 근데 저 목표가 그거예요. 개인 운동 나오기. 근데 오늘 PT 선생님이 개인 운동 안 나가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뭐야. 네, 꾸준히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완전. 그래서 저도 주라기 쓰기 그리고 운동 이 두 개는 확실히 평일의 루틴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생각보다 퇴근 후에 많은 걸 하지는 않죠. 많은 걸 하진 않지만 그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팀원들 이제 다른 팀 분들이랑 거의 동기는 아니지만 친한 분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지금 주라기를 살짝 홍보를 했어요. 네네네. 홍보를 했더니 도프지는 하루를 3개로 쪼개서 사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제로 갓생활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운동 많이 하는 게 저도 되게 너무 보기 좋은 게 저는 사실 운동을 루틴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 도프지는 거의 이거 루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은 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직장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루틴은 무엇인지 저희 사례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운동이 하나의 평일 루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침 운동이랑 저녁 운동을 둘 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아침 운동, 저녁 운동은 지금 바프의 이제 특수성이 좀 있고 보통은 아침에,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은 저녁에 하려고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PT 수업 받는 게 있어서 아침에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월수는 7시 반에서 8시까지 지금은 현재는 아침에 헬스장에 가고 있고요. 화목은 고정적으로 오전 7시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운동 같은 경우는 월수 저녁에 필라테스 수업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까지 운동량이 많지는 않았고요. 처음 이제 아침 운동 루틴을 시작할 때는 원래는 미라클 모닝을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5일 중에서 하루는 휴식이 필요하고요. 약간 범퍼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통 휴식은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좀 했었고 5일 중에 이틀은 좀 독서하는데 아침을 좀 투자하려고 했었고
그럼 이틀을 운동하는 루틴으로 가져가다가 이제 바쁘 준비를 하면서 그 모든 게 다 운동으로 채워진 거거든요. 네. 근데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오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 막 4시, 5시에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출근이 좀 늦어서 그냥 좀 늦게 해도 괜찮아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본인에게만 미라클이면 되잖아. 저한테는 진짜 미라클. 그래서 가끔은 피곤할 때는 7시에도 일어나요. 7시 일어나서 그래도 대신 늦은 시간은 10시에 아니죠, 출근하고. 솔직히. 네, 맞아요. 6시 반이면 진짜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던 게 23년 1월 1일부터 언제나 새해가 되면 하나씩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4월 말인 현재까지도 제법 꾸준히 해내고 있습니다. 저 MBTI가 MFP인데 MFP 치고 제법 선방하지 않았나요? 그러네. 근데 뭔가 제가 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나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초반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휴식일을 하루씩 넣어놨어요. 일주일에. 뭐 주말은 당연히 일부러, 쉬고 평일에도 5일 중에서 그냥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날로 했더니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바프라는. 그래서 그런 뭔가 제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하나 딱 생기면 그걸 향해서 좀 달려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내가 완벽하게 미라클 모닝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뭐 범퍼 시간을 뭐 주는 식으로라도 해서 그냥 맞아요. 계속 가져갔거든요. 살짝 다이어트로 따지면 치팅데이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하루 정도의 보상이 있으니까 그냥 4일만 참으면 되는구나 뭐.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 독서 할 때도 좋았고 지금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운동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운동 후, 그러니까 아침 운동을 사실 저녁 운동보다 더 추천을 하긴 하거든요. 굳이 운동을 해야 한다면 아침에 하는 게 더 좋다. 왜요? 왜냐면 퇴근 후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못 가는, 그러니까 그냥 못 갈 모든 이유가 다 맞아요, 퇴근하고 생기거든요. 맞아요. 회식이다, 뭐다, 뭐 야근, 뭐 이런. 좀 상쾌한 느낌으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항상 대체로.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피곤하니까 가면 더 피곤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가게 되는 것도 저는 있고요. 한 번은 진짜로 웨이트 하다가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고 있지? 그리고 왜냐면 나는 밥 시간도 애매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힘들었는데 막 여기 와서까지 힘들어야 되나? 막 이래요. 그리고 일단 아침 운동이 또 좋은 점은 운동 후에 아드레날린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상쾌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아침에 에너지틱하게? 아침에 너무 피곤할 것 같잖아요. 가는 순간이 힘들어. 근데 갔다 오면 맞아, 되게 에너지가 많이 돌고 그래서 더 업무에도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건강하게 생활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출근 전이 고정 루틴이 되게 쉽고 아침에 했을 때 좀 나 갓생 사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갓생이지 이 정도면. 뭔가 꾸준히 하려면 이런 나르시스트적인 면이 좀 스스로 좀 필요한 것 같다. 만족스러운 나에게 살짝 만족하면서. 도취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루틴은 좀 그런 것 같고 롤라는 어떻게 하루를 좀 보내고 있나요? 저는 사실 저희가 화요일에 이걸 녹음을 한다고 했잖아요. 화요일마다 원래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맞아. 저희끼리 이제 회고 모임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회고 모임이 저는 이렇게 주간 회고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꾸준하게 지금 주간 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붙여진 것 중에 하나가 분기별로 또 목표도 한번 가져가 보자. 왜냐면 저희가 새해에는 완전 원대하게 계획 다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기별로 쪼개거나 주간 단위로 쪼개질 않으면 그냥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좀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목표를 이렇게 좀 쪼개놓고 매주 그거를 회고 방식으로 돌아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회고를 2년이나 지금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어쩌다가 회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좀 의외지만 인턴 시절에 역시 아니 근데 떡잎부터 달라. 근데 이게 정말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시작한 게 사실 제가 되게 인턴을 한 번을 되게 원하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턴 생활을 하는데 제 생각보다
인턴 경험은 최악이었어요. 어머.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걸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되게 제약도 많고, 그리고 그냥 내가 여기서 이 직무가 맞나? 막 이러면서 오히려 직무에 대한 혼란이 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직무는 뭐였는데요? 그때 마케팅을 아. 했었는데, 이제 동기부여가 스스로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개선하지? 이러면서 좀 이게 일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를 찾고 싶었는데, 제가 그 전에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했을 때 그 회고를 많이 그러니까 그쵸. 스타트업은 회고 애자일하게 문화가 움직이니까 좀 회고 문화가 많아서, 그때 이제 KBT 회고라고 Keep, 음. Problem, Try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음. 그런 회고 방식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keep은 내가 잘 하고 있는 거,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거, problem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try는 실제적으로 이 프로블럼을 개선할 수 있는 정말 실제적인 방안을 내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PPT 방식이 되게 간단하기도 하고 되게 핵심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매주 이제 주말 회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주말에 회고를 위해서 제가 카페에 항상 가서 이걸 쓰는 게 너무 즐겁고 힐링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로 제가 그 불만스러웠던 마음을 조금씩 고쳐가고, 정말 그 인턴을 나중에는 되게 만족스럽게 끝냈거든요. 오, 그러니까 진짜 회고가 큰 역할을 했네. 근데 그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제가 그 안에서 그냥 다른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때 인턴 같이 했던 친구 중에 회고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해서, 원래 그렇게 회고 모임을 하다가 그쪽이 그렇게 좀 이렇게 모임이 이제 그 취준 때문에 이제 어려워졌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다른 그룹에서 회고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도프지도. 그쵸. 네. 사실 이 주라기도 그 회고 모임에서 맞아요. 탄생한. 맞아요. 그런 거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롤라처럼 보통 운동 아니면 회고를 작성하는데도 좀 평일을 보내고 있고, 주락이랑 함께. 근데 저는 그 회고를 할 때 KPT 방식이랑 이런 거 다 동일한데, 조금 더 그 목표를 기준으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요거를 같이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 이번 주에 생각한 것들을 남기는 란이 맞아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뭔가 요즘 갖고 있는 고민이나 어딘가에 말하고 싶은데 뭐 떠오른 단상들을 좀 잡을 수 있는 칸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뭐 인간관계 고민이 있었다면 그걸 나누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면 뭐 커리어 관련해서 내가 들은 조언인데 이 같이 회고 모임 사실 하는 사람들도 다 주니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KPT 회고도 하지만 그 앞뒤로 붙어 있는 섹션이 하나는 내가 이번 주에 뭐 했는지를 간단하게 쓰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진짜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다, 혹은 어떤 고민이 있었다,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사실은 그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 해서 주라기를 하게 맞아요, 되기도 했죠. 네. 뭐 그 자기계발 스터디를 만들어주신 롤라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모임 같이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냥 사실 살다 보면 그냥 살게 돼요. 특히 맞아요, 직장인들은 맞아요. 매일매일 그냥 하루 바쁘고 끝나고 그러니까. 근데 한 번씩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의식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자기 스스로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실행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내가 굳이 의식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지속하게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때도 그거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이렇게 쪼개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1년 목표 그렇게 세우기만 하고 끝나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잘게 쪼개서 내가 계속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내 스스로 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회고를 하다 보면 그 주에 내가 생각했던 거나 뭔가 요거는 개선을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딘가에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날아가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는 생각이 안 맞아요. 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되게 회고 활동이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뭐 분기별 회고도 가끔씩 하고 뭐 프로젝트 끝나면은 하나씩. 돋보시는 프로젝트 회고도 맞아요, 가끔씩 저는.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네. 그 회고 말고 롤라만이 하고 있는 게 있다고 아,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바로 제 옆에 있는 일기 실제로 네. 공책이구나. 이게 그냥 책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루 5분 아침 일기라는 건데 이게 그냥 진짜 시중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냥 네 주문하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아침 일기 좋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데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각 항목마다 한 3줄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싶은 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나를 위한 긍정의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짐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일기라고 했을 때 막 이것저것 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에 대한 뭐 다짐들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 일어난 멋진 일, 뭐 또 뭐 오늘 뭐 했으면 더 만족스러울까 이거를 굉장히 사실은 항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라도 그냥 쓰고 있어요. 제법 많이 썼네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1월 1일부터 써요. 역시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난 진짜 맞아요. 뿌듯해요, 저는. 저도 그래요. 이게 되게 좀 나름 저는 원래 자기 확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그 막 취준 이런 거 할 때 멘탈 관리를 자기 확언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효과를 봤던 경험도 꽤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뭐 명상이나 이런 것처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에 관심도 많고 그거에 효과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사실은 도프지가 예전에 직장인 내가 추천한 거였구나. 직장인 갓생 유튜브를 추천해서 봤는데 거기에 한 분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심 가네 해가지고 시켜봤어요. 네. 근데 그분도 이제 이거를 쓰는 분이셔서 저도 이제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내가 감사하고 그다음에 자기 확언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약간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서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게 되니까 확실히 이게 효과가 좀 있어요. 이걸 추천 좀 하고 싶은 이유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을 내가 프레이밍 한다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되게 긍정적으로 오늘을 프레이밍을 하고 시작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감사한 걸 한번 떠올리고 오늘 내가 하루를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뭘 할까를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자기 확언으로 딱 그날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격려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약간 오늘 긍정 에너지를 모아서 딱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실제로 요즘에는 너무 막 회사 일 때문에 가끔 아침에 막 출근 전부터 벌써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출근하기 전에 꼭 해요. 왜냐면 그걸 안 하면 내가 오늘 좀 하루 시작할 때 긍정 에너지를 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시작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확실히 이렇게 그런 효과를 많이 받고 확실히 뭔가 내 하루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아침부터 뭔가 그게 큰 받고 것 시작하는 같아요. 느낌?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자기가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을 망치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걸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그걸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제가 이건 초반에 이제 있었던 건데 제가 한번 저희 집에서 강아지도 돌보고 막 식사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빨리 점심시간에 먹어야 되고 막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겹쳤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너무 할 일이 겹치니까 식사를 되게 소홀히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이게 나를 챙기는 느낌이 되게 안 드는구나. 식사를 이제
이렇게 소홀히 할 때 그거를 깨닫고 내가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그걸 다 부랴부랴 하려면은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그냥 미리 원하는 거를 뭐 지정을 해두던가 미리 준비를 해두자. 이런 식으로 정말 조금의 변화잖아요. 근데 그걸 아침에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변화했는데 그날 되게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내가 나를 챙겨서 이걸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고 좀 행복하게 이 점심시간을 보냈다라는 그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존감도 뿜뿜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기분이 들었던 그래서 좀 추천하고 싶은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좋네요. 저는 약간 회고도 그렇고 아침 일기도 그렇고 조금 그 종류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것도 좀 글 쓰는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근데 블로그도 하시고 그러네요. 쓰는 게 많네요. 근데 도프지도 글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저도 글쓰기를 사실 올해 또 계획을 세우면서 신년 계획을 뭐 세우면서 많이 쓰잖아요. 글쓰기를 하나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을 좀 예전부터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표를 세우는 거 전부터 예전부터 글을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그 글쓰기를 했을 때 글쓰기라는 작업이 결국에 내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 편을 쓰고 나면 그 뭔가 논제나 아젠다에 대한 내 생각이 정리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도 정리된 생각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조리 있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언젠가부터 좀 두루뭉실하게 항상 머릿속에 떠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잡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딘가에 남기지 않으면 자꾸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잡고 좀 나만의 의견을 좀 피력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무엇보다 그런 생각을 정리해 나갔을 때 나만의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다 보면 아 나는 맞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막연한 생각에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예전에 제가 PD를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PD 준비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글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PD를 준비를 하려면 언론사 그 준비 시험에 장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자유로운 글쓰기 아니에요? 제시어를 하나 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막 글을 쓰는 거야. 뭐 형식은 상관이 보통 없거든요. 뭐 그게 편지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에세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때 진짜 싫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게 입시적으로 하면 얼마나 싫어요. 너무 싫었는데 의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좀 생각 정리하고 펼쳐내는 연습이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로 좀 삼았고 그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글쓰기는 아까 얘기한 것 좀 자유글쓰기랑 직무글쓰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글쓰기 같은 경우는 PD 시험 준비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제가 온라인 글쓰기 모임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매니저가 한 달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한 달마다 안내를 해줘요. 그 다음에 주차별로 해당 주에 뭐에 대해서 쓰면 되는지 소주제를 좀 안내해주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 되게 재밌는 걸 많이 써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은 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에세이를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고 있고 직무글쓰기 같은 경우는 주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원래는 그 약간 회고 겸 내가 지금 떠오르는 이 직무를 좀 수행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요새는 주라기 브런치 글 쓰는 걸로 대체가 되고 그거 네, 나름 저희 되게 네. 열심히 쓰고 있어요. 한 번씩 봐주세요. 그거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근데 저도 그거 쓰면서 발견하게 되는 내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그게 업무를 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고 모임 할 때도 저희가 회고 되게 간략하게 쓰잖아요. 그것도 문장형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좀 내용을 꽉 차게 썼을 때 더 남는 게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글쓰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글쓰기든
뭔가 내 생각을 글로 적어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나만의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걸 다듬어 나가는데 투석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진짜 나의 것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되지 않는 생각이나 뭐 주장을 펼쳐내는데 연습도 당연히 되고요. 그 자유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무글쓰기는 뭐 당연한 거고 자유글쓰기는 뭐 갑자기 뭐 사랑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어디에 도움이 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글쓰기는 결국에 저는 설득 같아요.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가장 뿌듯한 순간은 내 글에 공감을 해줬을 때거든요. 그게 제일 성공한 글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이 누군가한테 동의를 맞아요. 얻을 때. 네. 근데 그게 뭐 픽션도 될 수 있고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형태든 그냥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내 얘기에 귀 기울이게끔 뭔가 만드는 작업이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런 설득의 과정을 하나하나 연습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글쓰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저도 글을 이렇게 쓰면서 이게 좀 확실히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쓰면서 내 어떤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현생을 살면서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굉장히 막 풀리고 이런 효과들도 되게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 쓰는 활동들도 되게 이렇게 직장인이 되고 나서 좀 되게 좀 맞아. 더 중요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포인트는 그러니까 블로그도 사실 저는 많이 일상 블로그도 가끔 올려요. 네. 근데 그거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정제된 글쓰기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상 올리는 거는 뭘 했다 기록용. 약간 저도. 진짜 아카이빙용이어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 연습을 하려고 글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나름의 이제 루틴을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약간 직장인이 일상 루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있었으면은 얘기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보면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사를 퇴근하고는 이제부터 온전한 내 하루를 할 수 있다라는 느낌? 그 회사가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퇴근하고 나면 뭔가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면 그냥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일에 얽매여 있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온전한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좋은 것 같고 적당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지 맞아. 좀 활력이랑 에너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얻으니까 그 에너지를 회사 생활에서도 분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회복 탄력성을 좀 좋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루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예전에 루티널이라는 루틴 앱이 있어요. 그 대표분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 좀 공감했던 게 처음에는 우리가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루틴이 되면 루틴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게 사실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막 뭐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되니까 이게 감정 기복에 영향이 없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양치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루틴을 좋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처지고 내가 아무리 다운이 되는 날에도 내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 루틴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내 회복 탄력성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도프지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자기를 굉장히 소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되게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되게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되게 나에 대한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맞아요. 것.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매니징한다는 그 자존감을 좀 주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물론 특히 아침 일기도 쓰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시작 전에 나를 좀 긍정 에너지로 이렇게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근 전부터 진짜 아득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아침 일기를 써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 뭐 오늘도 뭐 재밌게 할 수 있어 이런 이렇게 마음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더 자신감 있게 좀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마음 답답할 때 더 좀 '내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기를 쓰게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확실히 그런 측면? 자기 관리의 측면에서 주는 그런 자존감 뿜뿜? 자존감 음. 부분 근데 완전 저도 공감하는 게 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자존감 상승인 것 같기는 한데 직장에서보다는 좀 당연히 작고 소소하지만 좀 더 자주자주 성취나 뿌듯함을 그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아침 일기를 쓸 때도 뭔가 나에 대한 뿌듯함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처럼 그냥 오늘 아침에 뭔가 운동을 했어. 아니면은 그러면 오후마다 또 하나씩 이렇게 올려줘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주말에 글 한 편을 다 완성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진짜. 그래서 되게 자주자주 그런 것들을 맞아요. 저한테 나 뭐 하나 해냈다라는 음. 그런 뿌듯함과 성취를 살짝씩 불어넣어 주니까 그게 자존감 상승에 엄청 도움이 되고 글쓰기 같은 경우에 저 얼마 전에 우수글에 선정이 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막 글을 진짜 기깔나게 뭐 글빨이 좋아서 그렇게 잘 쓰는 편은 아닌데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나 좀 늘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강점을 막 회사에서도 막 발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쵸. 콘텐츠도 좀 발행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요런 거를 좀 '이런 게 잘 선순환이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저희 되게 갓생을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뭐야? 멋있다. 네, 약간의 자아도취? 이것만 들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삶을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 자세히 이 보지 정도로 마세요. 보면은 저희가 회고를 매주 막 다 올리고 그렇지만 그 가끔씩 놓치거든요. 그럼요. 엄청.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주라기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나중에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자리 잡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은 살짝 아직은 그냥 단계이기도 하고 아직도 약간 계획이 좀 있죠. 아직도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들어 가는 단계이긴 네. 한데, 어쨌든 이런 루틴들을 저는 항상 그냥 뭐 작심삼일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에 좀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꾸준하게 하려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건강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파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그쵸. 어쨌든 맞아요. 그래서 그 루틴이 진짜 나를 위한 루틴인 거잖아요. 근데 루틴이 이걸 꼭 해야만 해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게 나를 하면 올가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이의 균형이나 밸런스를 잘 맞아요. 잡아가면서 루틴을 만드는 건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걸 위해서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지, 뭐 루틴을 꼭 해야 돼 이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래도 각자 하나씩 자기 루틴 만드는 거는 좀 추천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했네요. 근데 금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금마무리가 맞고요. 왜냐면 저희가 회고 모임을 아까 한다고 했는데 지금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빨리 오늘은 조금 급작스럽게 빨리 마무리 종료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많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으시고 계시죠? 댓글로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좀 참고를 해봐서 좋은 거는 하라는 게 목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도 또 고민을 이야기로. 고민 한바다리 풀러오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래도 실수 특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리며. 네. 다음번에 할게요. 네.